취업하면서 배우고 또 프로모션 해가지고 올라가고 뭐 다른 데 가고 하는 걸 그쪽 길을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나는 하이닉스가 가고 싶어, 뭐 삼성에 가고 싶어, 뭐 공기업 가고 싶어, 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약간 부모님 자체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막 좌절감도 없고 그냥 저는 거기서 열심히 하고 만족해 이런 되게 처음 직장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 이직의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네요. 네. 그 낙천적인 성격 참 부럽습니다. 재밌게 지내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없으면 또 제가 나름의 배신 질문을 할 테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작 묻고 싶은 거를 제가 못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손을 들어서 질문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없나요? 질문하실 내용 없나요?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질문? 괜찮은 게 아니라 질문이 없다고 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뭐가 괜찮아? 그래, 예진이가 해봐. 해봐. 질문이 없다는 건 사실 안 들었다는 얘기지. 해봐. 질문할 거 없어? 그럼 쳐, 내가. 앞으로는 부딪히고 질문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 학과생인데 한번 줘야겠다. 니 한번 해봐라. 토목 콘크리트에 관심 있다며. 없어? 좋아요. 타박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준정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안에 가서 근무를 시작하고 위드텍에서만 쭉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드텍이 어떤 회사인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듣보자도 아는데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데. 사실 어떤 회사인지를 소개를 드리려면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해야 돼서 괜찮습니다. 네. 좀 들어야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게도 좋습니다. 다들 이제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핵심이 되는 이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패널이 되는 건데, 그 부품들이 되게 고가로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까다로운 환경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제품들이고, 이것들이 보통 클린룸이라고 얘기하는 외부 공간이랑 철저하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환경에서 고청정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반대로 들어가는 화학약품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재료들이나 인력도 뭐 무시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오염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 컨트롤이 되면 실제로 제품이 불량품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기, 디스플레이를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이냐를 보고자 하는 수요를 맞춰서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해주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환경 안에 있는 공기 또는 사용되는 재료들, 그런 것들이 일정 수준의 청정도를 유지하냐를 모니터링하는 설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로 한번 볼게요. 전에 대전에도 한 이게 회사가 있고 지금은 동탄에도 있고 하는데 합쳐서 직원 수가 몇 명쯤 되나요? 지금 아마 해외 지원들까지 합치면 3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본사는 대전에 그리고 지사가 동탄에 있는데 예. 사실 본사는 조금 R&D 개념이 강하고 실제로 뭐 실무는 거의 동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분도 동탄에서 근무하시는 네네. 거예요? 예. 원래 그러면 동탄이 뭐 집이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직장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저는 입사할 때는 대전에 있는 본사로 입사를 했고요. 아, 예. 그 기업들을 어쨌든 그 주 기업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다 보니까 예. 그쪽이 이제 어느 사이트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조금 잡이 같이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 사이트가 조금 더 무게 중심이 무거워져서 그쪽으로 조금 지사를 이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후배들이 궁금할까도 대신 질문하고 싶은데요. 워라밸 같은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막그 야근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출근, 퇴근 대충 평균적으로 몇 시에 퇴근하시는지, 예, 그리고 휴일은 일주일에 며칠인지 뭐 이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 사실 출퇴근 시간도 거의 고객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사실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직원들이 8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퇴근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실제거든요. 그 사실 직원들이 야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야근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직원들한테도 매일 빨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의 한국 문화는 약간 그 야근을 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의 추세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집중도 있게 일을 하고 맞춰진 시간에 퇴근을 하는 게 사실 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개인 쪽에서 쓰느냐가 능력을 가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정해진 시간에 마치지 못해서 잔업을 추가로 한다는 건 사실 저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찍 가세요. 자, 그 다음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해외 영업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프로세스인지 마치 그 짧은 5분 단막극을 하듯이 좀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야 그걸 알아야 꿈으로 내가 해외 영업을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 하시는 일로 한번 샘플로 이그젬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승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조업에 속하는데 그 제조업이라는 게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라는 업계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속하는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에 대한 금액이 사실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 얼마 정도요? 그 저희는 판매하는 게 저가가 한 2억 정도 되고 고가는 한 대에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영업은 방문 판매, 예. 보험 판매, 네네네. 자동차 판매. 제약이나 보험점 이렇게 예.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의 영업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보통 그 올해에 대한 계획들을 대부분 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다들 세워놓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연히 찾아가서 영업을 한다기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작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보통 그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해외에 있는 그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제품을 선택할 때 절대 한 군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선호하는 제품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경쟁 상대가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군데, 세 군데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내 제품을 설명을 하느냐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고객이라고 말씀하신 게 일반 개인 고객이 아니라 고객 자체가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언어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희는 제안을 하고 네. 이제 어떻게 그 절차가 궁금해서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깔리는 건 어쨌든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아 예. 이 제품이 왜 필요로 한지 그러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예. 얼마나 실제로 활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설명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직접 보고 하십니까?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단계가 오르기 전까지는 보통 메일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예.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가게 되면 분위기가 불이익게 되면 네 그러면은 사실 온라인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실제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돌아보면은 연에 한 5, 6회 정도 중국이나 대만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때는 중국어로 프레젠테이션 하십니까? 네, 중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도 한 경험이 있나요? 저 후임. 라영이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근데 온라인 컨퍼런스 통해서는 여러 차례 좀 진행을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하시고. 아직까지는 조금 같이 다니고 있어서 예. 네. 그 부사수인가 봐요. 지금 네네. 사수이시고.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배들이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의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 TV에서 본 것처럼 막 멋지게 PT하고 막 박수 받고 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물리 작업이 있었는지라든가 어떤 실력을 쌓고 얼마나 그 딜이나 내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준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1년에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실제 이렇게 시험도 하시고 그 고객 즉 상대방 회사 파트너 회사의 담당자한테 설명도 하고 한다는 거죠. 네. 예. 그 출장을 한 5-6차례 정도 가고요. 한 번 출장을 갔을 때 보통 한 4-5군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연간 한 40차례, 50차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혹시 그 중국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냥 상대방한테 영어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비교를 해봅시다. 대만이나 중국 고객한테 그 회사 담당자한테 중국어를 했을 경우와 영어를 했을 경우에 영어를 해보시진 않고 중국어를 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이게 이제 그런 장비 업체가 미국 회사라고 쳐봐요. 그들은 혹시 또 중국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좀 궁금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중국어를 하는 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 프레젠테이션 마치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현장 중계가 좀 되면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예. 사실 세계 지도를 놓고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크게 몇 군데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포함되겠지만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한국 아 예. 요 정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영어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그 현지 기업이 아닌 이상은 다 외자 기업들이 들어온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고객들도 다 영어 이름들을 사용을 하고 저희도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중국어로 하긴 하지만 자료는 영문으로 준비를 합니다. 예. 다만 사실 이거는 친밀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에서 어쨌든 내가 해외 기업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만나러 오는 이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로 설명을 해줄 때와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외국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 자체도 영어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중국인도 영어 쓰면 스트레스 받죠. 네. 예. 실제로 그 듣고 있는 척을 하긴 하지만 영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실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나도 걔도 자신이 없는 영어로 하면 예. 사실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서 예. 예. 기본적으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과 해당 지역이 만약에 영업 해당 지역이 일본이라면 결국 일본어와 영업이 교집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업과 중국이라면 중국어와 영업의 교집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영업이 미국이라면 영어와 그 영업의 교집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물며 배짱먹기로 넓게 쓸 수 있는 건 영어가 또 깡패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정도인가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막 미국이 조금 투자가 되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미국이 물론 반도체 대부분의 기술이나 특허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예, 예. 대부분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그 값싼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 뭐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뭐 요즘에 들어서는 뭐 동남아까지 예.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어를 쓰는 나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 뭐 중국까지.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만 뭐 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중국어 통역사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할 경우에는 소용이 되겠지만 중국어만 하는 게 앞으로 자기의 그 넓은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고 근데 중국어를 하지 않는다고 인생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여쭤볼게요. 국내 영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의 차이가 좀 있는지 뭐 교집합도 물론 있을 거고 네.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아, 네. 국내 영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자기 하는 일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 네. 우선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설비를 저희 쪽에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쪽이랑 같이 이제 컨택을 해서 뭐 미팅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일은 똑같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는 해외 영업이랑 국내 영업이랑 굉장히 거의 똑같게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는 출장을 직접 이제 가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미팅을 할 일이 좀 더 잦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위해서 납품을 하는 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뭐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쪽에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저희 제품을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도 이제 설비를 판매를 만약에 하면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되 뭐 이제 수출 같은 쪽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진행 절차가 조금 해외 쪽에 더 있는 편이고요. 국내 쪽은 아무래도 좀 자잘한 걸 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드텍이라는 회사의 전체 파이로 보면 국내에 매출하고 해외 쪽 매출하고 어느 쪽이 더 많나요? 매출 자체는 국내 쪽이 좀 더 많고요. 그럼 인력 그 일하는 인원도 국내 영업 파트에 소속된 그 직원 수하고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 수하고 좀 국내 쪽이 더 많은가요? 네, 그 비중 자체로 보면은 네 국내 쪽이 좀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공기업 준비하시다가 지금 위드텍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다 보면서 느끼는 뭐 정서적인 측면 아니면은 그 처우 뭐 일의 근무 환경 쪽에서 지금 만족하시는지 만족한다 어떤 위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네. 한번 그리고 후배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약간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있어요. 그래도 국내에서 일을 하는데 삼성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거는 나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될 만한 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일단은
금전적으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만족스러워요? 이 정도 보면 좀 다닐만한데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 하면은 괜히 막 네, 맞아요. 그런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도 꽤 있다. 네, 오히려 공기업을 가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됐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게 느껴져요? 급여를 받으면 항상 그런 생각은 모두가 날 거예요. 그렇군요.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그러면 이제 공기업이 가지는 어떤 안정성에서 이 학생들이 끌릴 텐데, 네. 막 회사 사기업을 다니게 되면 자리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어때요? 뭐 아직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네. 어때요? 그런 거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아직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아까 워라벨 얘기도 나왔을 때 제가 해명을 하고 싶던 거는 예. 처음에는 제가 배우는 과정이었으니까 좀 하긴 했어요. 아하. 요 근래는 항상 이제 퇴근 시간 딱 맞춰가지고 칼퇴를 하고 자기 시간도 보내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은 그래서 워라벨적인 측면도 만족하고 있고 또 이제 안정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기업을 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 회사에서 사라져도 회사 입장에서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누구나 압박을 줄 거예요. 이 사람을 대체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러네요. 맞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공사기업을 떠나서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근무 마치고 네. 그 전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학우들의 거의 80%, 85% 이상은 대전 혹은 청주 이근방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우리 학교 입학했을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지에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발생하죠. 집에서 근무하고 이 근처에 있으면 일단 부모님한테 그대로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본인은 물론 이제 대전이 고향이 아니고 그랬지만 이 동탄에 가서 어떤 식으로 주거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 급여 대비 어떤 식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나중에 대전 안에서만 직장을 찾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데도 과감히 그렇다면 해볼 만한가라고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 흔히 그 꼰대들은 꿈이 작거나 아니면은 시야가 좁아서 대전만 고집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산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타지에서 250보다 대전에 200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존중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이렇게 과감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계산적이기 때문에 사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제 대전에서 200을 받는 쪽을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막상 취업 기회가 오기는 왔지만 제가 이거 면접 보고 나서 너 몇 월 며칠까지 이 회사에 출근해야 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변 집 시세를 보니까 꽤 대전에서 이제 봤던 그 집들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라고 하면은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집 같은 걸 구할 때도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대전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도 사실 그게 막 장애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다면 동탄도 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동탄뿐만이 아니라 출퇴근 일정 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다른 시들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 안에도 동탄만 있는 건 아니고 주로 오산시에서도 많이 저희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주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는 걸 고민할 일인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좀 여기는 외로운- 친구들도 있고 네, 술 맞아요. 마시기도 편하고 네. 자기 나와버리는데 이제 뚝 떨어져서 어디를 가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본인 어떠셨는지? 저는 일단 자차가 있기 때문에 예. 동탄 정도의 거리가 딱 적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도 서울은 사실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 동탄에서 여기 대전에 올 정도의 거리라면 예. 대전에서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도 이제 만나러 중간중간 한 번씩 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청주를 간다거나 이런 예. 식으로 해서 네, 약간 생활할 때 솔직히 외로운 건 어쩔 수가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집 생각이 나더라도 집은 그래도 전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야 돼서 전남이다 보니까
집에 자주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한데 그런 평일에 드는 외로운 생각들도 뭐 지내다 보면은 예쁜 풍경도 보러 이제 중간중간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지역 나름의 장점도 있어서 예. 그걸 가끔씩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선택의 문제이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기회비용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동의합니다. 조정이 다양합니다. 예. 어때요? 그 본인이 중국어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직장에서 하던 일하고 지금 하던 일하고 무엇이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른지를 이직 경험을 살려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충주에 있던 디스플레이 공장이었죠. 학생들 뭐 디스플레이라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품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다녔던 그 디스플레이는 이제 TV 안에 들어가는 광학 시트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TV라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그냥 TV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 안에도 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삼성에서 TV를 만드는 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다른 데서 다 사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품들 중에서도 이제 광학 시트라는 걸 만드는 그쪽도 화학 관련 쪽 제조업체였고 이제 거기는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희 회사는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비싼 제품을 발주를 받아서 그거를 납품하는 거였고 이제 그 전 직장에서는 뭐 되게 많은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 보내는 회사. 저가 다량 생산, 네네. 고가 소량 생산의 차이가 있네요. 네,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전 직장이랑 지금의 회사는 이제 전 직장에서는 영업팀으로 근무한 게 아니고 개발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사양을 작성하고 그거를 삼성에 대응하는 일을 했고요.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을 대응하는 거였어요. 양산으로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테스트를 거칠 거잖아요. 그 테스트 과정에 있는 제품을 납품 테스트를 이제 삼성에 보내는 역할을 했었고 그때랑의 지금의 차이는 그때는 이제 국내 삼성에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수출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해외 담당이니까 수출에 대한 업무를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중국어를 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고 대만에 수출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배우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뭐 나중에 갑자기 뭐 다른 데로 간다든지 뭐 이런 만약에 이직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업무가 훨씬 더 많은 도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경험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충주의 그 주거 환경하고 네. 공탄의 주거 환경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충주에서 있을 때는 기숙사를 줬거든요. 예. 그래서 룸메랑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세를 구해서 살고 나만의 있는데 공간이 생기셨네요. 저 혼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집값 얘기를 했는데 저는 월세에 안 살고 이제 전세를 사는데 그 찾아보면 나라에서 지원 같은 거 해주잖아요. 전세 대출도 저는 그걸 이용했거든요. 뭐 청년 거죠. 네네, 청년 전세 대출 네. 받아서 동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오산이나 수원, 뭐 평택 이런 데서 많이 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케이스여서 저는 오산에 집을 구했는데 전세 8천 정도인데 대출을 한 7천 받았어요. 나머지 돈은 이제 전 직장에서 모은 걸로 대충 해서 그래서 이자만 내고 살고 있는데 이자 한 달에 얼마네? 달에 2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네. 20만 원이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물론 뭐 나머지 제세 공과금이 또 있겠죠. 전기수도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월세- 본인 급여에서 뭐 네. 충분히 낼만하다. 네네네. 전 직장의 급여랑 지금의 급여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급여가 상향됐겠죠. 그래도? 네. 설마 하향되지는 않았겠죠. 네. 다행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전 직장에서는 다 받는 돈 받았어요. 210만 원 정도? 210 정도 받았고 네.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정도 더 오른 너무 좋네요. 받고 있으니까 네. 20만 원 나가는 게
크지 않고 또 저 혼자 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야 돈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동탄 쪽에서 왜냐면 대전에 그리고 문과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대전 네, 자체 도시 특성이 산업단지 있는 데로 많이 가야 예, 예. 충주에 청주 그리고 경기도로 가야 많기 때문에 저는 올라오는 게 낫다. 아,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급여나 다른 기회로 상쇄될 수 충분히 보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눈도 시야도 더 넓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도 그쪽 제가 있는 회사 쪽에 이제 큰 회사도 많고 사실 수원 쪽에 삼성이 크게 있으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또 여러 활동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되게 시야도 넓어지고 더 뭔가 좋은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 구경하게 되겠네요. 네네. 예,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옆순으로 우리 과장님께 이것도 여쭤볼게요. 처음에 근무를 시작하실 때하고 지금은 이제 업력이 10년이 넘으신 거 아닌가요? 예. 이제는 이제 본인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면접관이 되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대학 생활을 다시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험은 알겠는데 요거 좀 아까 이제 그 외국에서의 생활, 외국에서 현지에서 직접 수업 듣고 현지 사람 만나는 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몇 개 항목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신지 그리고 후회되는 건 또 있으신지 이런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조망해 볼 때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참 눈에 띄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좋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까 첫 번째 질문 연결해서 이런 거 준비해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또 해주시는 거 두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대학 생활을 돌아갔을 때 조금 후회가 되는 점은 뭔가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랑도 조금 통할 것 같은데 그 조직 활동을 조금 뭐 조직이라고 하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학생 활동 네, 같은 학생회 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동아리 조직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뭐 선후배 간의 친분을 나눈다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뭔가 교감하는 예, 예. 기회들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사실 뭐 두 번째 질문이랑도 바로 이어지는 맞아요. 것들인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면접 보다 보면 다들 막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면접 보러 와서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자기가 자신 없는 거를 드러내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을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를 다니겠구나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사실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가졌냐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사실 순간순간 이렇게 대답하는 것들 뭐 반응하는 것들에 대한 순발력을 조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아까 네. 말한 학생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뭐 아직 타고난 아싸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 거 좀 감이 잡히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제가 만약에 대학교로 들어간다면 좀 더 준비하고 싶은 거는 사실 중국어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어를 전공을 했다는 건 사실 어떤 형태로든 말본세를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들에 갈 확률이 많거든요. 예, 예. 그 부분들이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사실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또 중요한 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저희가 저희 능력을 보여주는 것들은 말의 호소력이나 그 내용을 전달하는 능력들 그리고 풀어내는 능력들인데
있는데 예.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인원들이 뭐 문해력이라고 예, 맞아요. 말씀을 드리는데 의사소통 능력일 수도 있고 말귀도 알아듣고 네, 그 맥을 못 짚고 가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맥 파악 네. 못하는 친구들. 네. 저기 있네요. 예. 그게 사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주 유치한 질문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혁 과장님한테. 학점 4.3이 있고 아까 말하는 그런 그 면접에서 죽쓰는 친구와 학점 3.0하고 하지만 다양한 경험 아까 말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활동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만난 어떤 그래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는 친구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자기 색깔이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 회사에서 오래 버티나요? 심지어 이 두 친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남자를 뽑는데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직원이 이제 채용이 됐고 예. 그리고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예, 회사에서 둘 다 채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게 한 능력자네요. 예.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서였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해진 스펙이나 뭐 네. 누가 얘기한 어떤 자격 이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서사가 있고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들을 네, 맞습니다. 예.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또 남는 거겠죠. 네. 예. 오자마자 무슨 뭐 유닛 채우고 하는 것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네. 예. 이제 가정생활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같이 하시고 한 두루두루 보면 그게 남는 거죠. 그러나 거기 2005학번으로서 지금 18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지금 학생들이 똑같이 그런 넓은 시야로 보기를 바라는 건 무리죠. 네. 예. 다만 그런 18년의 시간을 이 친구들이 조금 줄이면서 조금은 나보다는 좀 빨리 더 넓게 보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네. 그 나의 18년의 시간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왜 못하냐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겠죠. 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승찬님 마지막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마무리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 대학생활 한번 회고하시면서 좀 후회되는 거 내지는 꼭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말씀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시는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취업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게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무슨 또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의 스타일이 있는지 또 어떤 그런 거 좀 편하게 얘기 좀 해주셔요. 네,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 하지 않아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머릿속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회도 그런 활동의 이제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한 활동은 정말 사소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라고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서로 합심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내가 비로소 서사적으로 할 얘기들도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막 엄청 큰 막 대회 같은 거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고 되게 작지만 여러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만의 이야기. 네네네.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추억. 네. 그리고 그게 이걸 해야 되니까 하는 것보다는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제 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애견 봉사라든지 예, 이런 맞아요. 것들도 많이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여한다거나 해서 내 흥미랑도 맞고 또 활동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필수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영역을 넓혀주고 네, 이것도 제가 필수래요. 나쁜 네. 놈들이. 또 두 번째 질문 답변. 네, 하지 못했던 건 일단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남들이 정해줘서 하는 일들보다 자기 주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누가 해주길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내가 나서서 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힘 자체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총대 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놓고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까요.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여기 생각이 휴대전화 보는 친구 보지 마. 왜 그래? 일어서. 일어서. 빨리. 일어서. 빨리 나와. 빨리 뛰어나와. 여기 서 있어. 휴대전화 나한테 주고. 초딩이냐? 자, 계속 하세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 당장 내일 하루하루에 매달리기 바빠서 뭔가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회사에도 모르는 일이 아직 많은 시기고 제가 1년밖에 안 됐을 뿐더러 그냥 또 내일 할 일들만 생각하고 또 내일 모레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오늘 그 질문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거는 아 내가 이 회사에 처음 면접을 보러 들어올 때 내가 준비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일단 되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남들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그런 편인데 좀 지금에 와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다시 생각한 건 약간 이제 회사 안에서도 이제 나름 좀 인정받는 지금은 뭐 이제 사원이지만 뭐 나중에 가서도 좀 이제 과장님처럼 중간 관리자가 된다거나 이럴 때도 사람들이 아 얘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남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잘하면서 되게 가정적으로도 이제 좀 잘하는 저희 과장님 되게 약간 그런 거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롤모델이죠. 같은 학과 또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 가까움도 있고 그리고 롤모델도 되고 하는 거라서 이 300명 중에 3사람이면은 1%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2년으로 묶였다고 하는 게 내가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 경험과 그런 게 있는데도 한 곳에서 만나잖아요. 뭐 복수하게 하신 분, 중국 가서 공부하고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 복수는 이과 쪽에 그 전기를 복수하신 분들이 조금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하니까 조금 세월이 지나면 경로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 만나는 것 같아요. 너무 폭좁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인정받는 직원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받는 관리자 거기서 직장이 자기 또 삶의 굉장히 큰 터전이죠. 단순히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자는 시간 이거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혹시 그 퇴사하는 많은 그 MZ세대 퇴사의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인간관계라든가 뭐 내지는 옆에 직원하고 막 갈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 네 맞습니다. 인간관계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 MZ 세대들 물론 저도 MZ에 속하고요. MZ들의 이제 그런 퇴사율이 더 높은 이유는 결국 자기 만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퇴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 열심히 하면서도 느낀 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퇴사나 이직 같은 걸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인정받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행입니다. 우리가 어문 계열 전공이다 보니까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까 전기과 같은 이런 데에 비해서 높잖아요. 혹시 본인이 사회에서 활동하실 때 여성으로 느끼는 어떤 불합리한 점 혹은 좀 더 감수해야 될 부분 그렇지만 결국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또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안 느끼셨는지 여성으로서의 느끼는 어떤 측면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들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시키시려고 많이 해주시는 점은 여성으로서 편하긴 한 것 같고요. 근데 막 여자라고 막 만약에 일을 덜 시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게 예. 더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질문은 거꾸로입니다. 그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적이 있냐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네. 근데 잠깐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근데 처음에 왜 남성 직원을 더 선호하셨어요? 그 저한테 추천 의뢰하실 때. 마이크 좀 유준 과장님한테. 저도 막 무게따짐으로 뭐 일당 100이다 뭐 너무 잘할 거다라고 라양이 추천했었는데 나름의 회사에 또 그 입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면을 서로 알면 우리 여하구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돌파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업계 특성이 좀 강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보통 그 맞닥뜨리는 그 실제로 맞닥뜨리는 고객들이 그쪽도 결국엔 대부분 다 엔지니어들이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다 이 보니까 장비를 사서 쓰실 분들은 네네. 엔지니어니까.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엔지니어 직군은 그 남자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객들이 아직은 그 남직원들이 와서 업무를 같이 그 PT를 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기는 하거든요. 아, 예.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조금 현실이 그런 것 그러니까. 같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 출장을 갈 때 그 단독으로 가는 경우보다는 거의 임원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이 또 남성일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나중에 10년, 20년이 되어서 활동하실 때 다행히가 그런 부분을 또 선진적으로 돌파해 되시고 유리천장을 깰 수 있고, 그래서 10년 후쯤에 또 와서 그 한밭대 중국어과 여하구들이 어떻게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계짓지 마시고. 예, 마이크 좀 네. 좋아요. 그러면 그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공부하신 거잖아요. 예. 아까 설명은 이미 하셨지만 과외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남는 시간 어떻게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은 어떻게 보냈고, 방학 중에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면 이 친구들도 한 학기 혹은 뭐 개인적으로 방학 동안에 석 달을 이용해서 중국에 갈 수 있잖아요. 현지 경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복수하기 준비하시는 분인가요? 관심 나고도 있죠. 예. 꼭 갈 거냐는 아니고 관심 예. 있는 사람은 뭐 갈까 말까 고민되면 무조건 가라라고 말해주고 싶고, 왜냐면 저도 고민을 했었다가 간 거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가서 재밌게 잘 지내기도 했었고. 근데 보통 수업은 제가 간 수도사범대학교 가나요 지금? 네, 그쪽 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복수하기를 하려면 4학기 하잖아요. 아니면 한 학기 하면 복수하기라고 한 타이틀은 이제 못 받고 한 학기만 한 성적은 인정받는 거지, 학점은 인정받고. 거기 선생님들 다 엄청 좋으세요. 중국인 선생님들 진짜 좋고 되게 열정적으로 알려주시고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한 분들이어서 수업을 하실 때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고민되시면 무조건 중국어 잘하고 싶다, 중국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갔으면 좋겠고, 수업은 8시에 시작해서 3시 전에 무조건 다 끝났던 것 같아요. 3시 전, 어떤 날은 3시 전에 끝나고 어떤 날은 12시면 끝나요. 그래서 일찍 끝나면 그냥 밥 먹고 조금 자다가 이제 숙제를 많이 하고 이제 이후에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나갔던 것 같고요. 뭐 놀러 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뭐 같이 저녁이라도 꼭 같이 먹던지 이런 식으로 많이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알바에서 만난 한국인들이랑 걔네가 이제 저한테 동아리 활동하는데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잡지 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 같은 거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거의는 공부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은 숙제가 되게 많아서 숙제를 하는데 보통은 발표 준비, 아. 말하기 그리고 다음날 이제 읽는 거 시키니까 예, 성도 써놔야 되잖아요. 잘 모르면. 그러네요. 네, 성도 써놓고 이런 거 하느라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 이제 고학년 될수록은 자격증 공부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 수업을 안 갈 때도 있었는데 안 갈 때는 보통 이제 여행 가려고 어허. 중국 내 그래, 여행을 중국 많이 어디 다녔는데 좀 지명만 쭉 한번 읊어주세요. 일단 내몽골 갔었고요. 네. 백두산 갔고 신양의 봉사활동도 한번 갔었고 또 이제 텐진 그리고 서안 서안, 네 이런 쪽 그리고 어디지 상해 상해, 소주 소주. 네 이런 소주가 자연스럽게 소주로 변하네요. 데 소주 네 사실 네, 그런데 여행 많이 갔어요. 여행 많이 갔는데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 게 진짜 신기한 게 지역별로 다 아시다시피 중국 지역별로 특색이 달라서 그런데 다니면서 기차에서 옆자리 중국인들이랑 대화도 하고 예. 이러면서 중국인 특성 같은 거를 알면 업무할 때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도 네. 또 대만 애들이랑도 또 달라서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업무할 때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방학 때는 한국에 온 적도 있고 예. 여행 많이 갔던 적도 있고 한국에 중국에 와서 남아서 네. 여행 다니면서 방학을 보내시는 게 또 네 있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서 만난 외국인의 나라에 가서 걔 아까 만나서 태국 얘기했던데. 네네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쉴 틈 없이 놀아서 금세 시간이 갔을 것 같아요. 또 근데 쉴 틈 없이 놀긴 했는데 막 논다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여행 간다고 하시니까 쉴 틈 없이 얘기도 하고. 술 먹고 논다기보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나. 예. 경험이 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서 논다는 게 그렇게 놀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 그 알았겠죠. 친구들 만나고 이런 교류를 많이 하는 게 활동하는 그런 거죠. 것 같아요. 뭐. 네네. 네. 그리고 저 사람 대하는 줄 아는 법도 많이 익힐 수 그러네요.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외국인 대하는 거. 네. 예. 네 그런 거. 그러네요. 해외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네 처음에는 같은 반에 외국인이 있는 거를 말 걸고 싶지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어렵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외국인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태국인들이 좀 특징이 또 약간 맨날 애들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약간 동남아 애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되게 즐거워요 항상. 그런 애들을 만나서 걔네가 저한테 말을 되게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만나면서 어렵지 않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 애들도 같이 많이 친해졌고 이탈리아 애들도 많이 친해졌었고 나중에 인도네시아 애들이랑 밥도 먹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대전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 있잖아요. 네. 그걸 탈피해서 전 세계 나가는 하나의 창구로 네. 우리가 중국어 전공도 살리고 중국의 수도에서 북경에서 있나 혹은 뭐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논의는 것이 저는 장점이기도 하겠네요. 또 그런 점도 좀 좋았던 것 같은 게 시골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수도에서 했으니까 좀 그 한국 문화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아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그러네요. 네, 뭐 그런 활동들도 한국 기업이 북경지사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되게 그런 행사도 많아요. 그런 K 문화 행사 같은 게 되게 많이 열려서 전 그런데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막 서울우유, 음. 뭐 장충동 왕족발 뭐 이런 애들이 K 문화, 음식 문화 행사를 열어가지고 봉사활동을 막 시켜요. 저는 참여를 했거든요. 족발 좀 그래서 먹어봤어요? 저는 우유예요. 우유. 네, 우유 팔았는데 예. 되게 중국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막 물어봐요.
이건 뭐냐 한국 우유가 인기가 많거든요. 또 그런 거를 직접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똑같은 얘기도 엄마 아빠 가면 잔소리고 자기 친구가 얘기하면 귀담아 듣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특강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선배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그다음에 세 분이 빠져가지고 혹시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입니다. 여러분 세 분께 뜨거운 박수 좀.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조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회실을 할 때 출석하기에는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맡아주시고 회실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앞줄부터 나가시는 거, 뒷줄은 맨 마지막에 나갑니다.